북한이 22일 오전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을 2발 발사했습니다. 한 발은 실패했고 나머지 한 발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태우 전 수도군단장,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2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발 중에 한 발은 150km를 정도 날아가다 공중 폭발했고 나머지 한 발이 400km나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무수단 미사일이 그 중거리 미사일인데요. 네. 중거리 미사일로 한 사거리 3~4천 km 날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고, 과거에 이것이 이제 소련이 가지고 있던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량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전에 이미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실전 배치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발사를 하지 못했었고, 또 금년 들어가지고 그 여러 차례 사전 발사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그 발사한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실패로 드러났고, 그러는 과정에서 야, 이것이 뭐 무수단 미사일 형편없구나 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그 고도가 1000km 정도까지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리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직선 거리로 400km까지 비행을 했다 하는 것은 충분히 4000km까지는 날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사거리 면에서는 분명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무기 체계든지 간에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도입을 할 때 그 용도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북한이 이 무수단 미사일을 갖다가 개량을 해서 자기들이 실전 배치할 때는 괌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미국 기지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위협하기 위해 가지고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했는데, 이 중거리 미사일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이 친구들 의문을 가지고 개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에 들어가지고 앞서서 4차례 있었던 그런 실험과 일련의 과정들을 쭉 봤을 때 3월 달에 김정은이가 핵탄두, 우리는 모형이라고 하던 직경 한 60cm 정도 되는 그 구체를 보면서 이것을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어가지고 무수단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번째하고 6번째 오늘 발사했는 그 미사일의 그 발사 과정을 봤을 때 그 무수단 미사일 탄두에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핵탄두, 소형화된 핵탄두를 갖다가 장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성공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테스트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만약에 그것이 핵탄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된다면 완전한 성공이지만, 단순히 그것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갔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그 정도까지만을 실험한 것이라면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해 나가는, 소위 이야기해서 개량된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아직까지 못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그 분석들은 단시간 내에 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수단의 원래 성능이라고 하는 사거리는 그것은 입증이 됐지만 그것을 다른 용도로 개량하기 위해 가지고 그 했던 그런 시도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거리만 놓고 보면 성공이지만 일단 핵탄두 장착 가능 여부, 이 부분을 테스트했을 건데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기에 대해서 어제 뭐 발사 움직임이 뭐 포착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떤 6.25 발발 66주년이나 아니면은 29일 최고인민회의 때 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나왔었는데요. 왜 지금 쏘아 올린 걸까요? 네, 최고인민회는 이제 다음 주 29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기 전에 뭔가 최고인민회의를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무수단 발사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기로 잡혀지지 않았는가. 즉,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은
지난 그 5월 6일 제7차 당대회에서 당의 최고 수위인 노동당 위원장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당, 국가, 군, 당정군이라고 할 때 결국 군이라는 국가라는 지위는 김영남에게 배분했고 어떻게 보면 좀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취하는데 이번에 아마 그 국가 지위도 최고 지위에 김정은이 등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국방위원장을 명칭을 바꿔서 할지 아니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을 뭔가 밀어내고 그 자리로 올라갈지 어쨌든 당, 정, 군에서 최고 수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 업적에서 볼 때 이 무수단 미사일은 이미 2012년에 핵무기 개발 완성을 북한이 선언을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것을 발사할 수 있는 투발 능력까지 완성했다. 이것이 바로 무수단 시험에 김정은이 집착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점을 정한 것 같고 또 하나 더 이제 최선희 그 외무성 국장, 북한의 이제 육자회담 차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베이징에 가 있는데 이 시점에 이런 게 이제 북한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당신들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핵무장 해제를 시도하지조차 말라. 무슨 뭐 깨졌다 이렇게 뭐 발표했죠. 육자회담 깨졌다 이미 이렇게 선언한 거 보면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선언하면서 또 동시에 북한의 이제 미사일 능력은 어떤 스커드를 통한 한반도 전역, 또 로동 미사일을 통한 일본까지, 또 이제 무수단을 통한 미국의 괌, 오키나와 공군 기지까지 가격할 수 있다. 이런 걸 대내외 선언함으로써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무장력이나 또 협상력이나 이런 데서 최고 수위에 올라섰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 시점을 택한 것 같습니다. 방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북한은 이렇게 성공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할까요? 북한 국방위원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군대는 B-52H 전략 폭격기가 이륙하는 괌도의 앤더슨 공군 기지와 핵동력 잠수함이 발진하는 해상 침략 기지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대조선 침략 및 병창 보급 기지들까지 정밀 타격권 안에 잡아놓은 지 오래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들떠 번길 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의 핵 보복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수단의 사거리가 3,4천 킬로미터니까 괌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수단이 정말로 성공한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이게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꺼내기에 손색이 없다고 보십니까? 대화가 가능할까요, 이걸 놓고? 무수단 미사일이 오늘 뭐 6번째 성공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성공됐으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겠는가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무수단 미사일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이 개량을 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실전 배치를 했고요. 그때 실전 배치가 될 때 벌써 일본 전역과 괌을 갖다가 타격하기 위한 그런 중거리 미사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이것이 한 번이라도 발사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몰랐고 금년 들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발사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이 됐습니다만은 이미 미국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너무 성급한 그런 분석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각종 미사일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무수단으로 미국과의 협상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은 좀 시기상조입니다만 북한의 이 미사일 능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점은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게 되면 그 능력은 또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요. 북한의 미사일 능력 지금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예, 권 장군님께서 잘 설명하셨듯이
북한은 이미 이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게 2007년. 네. 그러니까 벌써 한 9년 전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9년 전에 배치한 게 결국 9년 만에 성공을 했다. 그전엔 배치는 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었죠. 근데 북한은 지금 뭐 여러 차례, 4차례 핵실험을 해가지고 핵탄두가 상당히 소형화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뭐 1톤 미만의 소형화된 핵탄두가 뭐 6, 7개다, 8, 9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이 무수단 미사일에 최소한 모형을 실었겠죠. 모형을 실어서 핵탄두를 실어서 1000km까지 쏘아 올리고 그 각도도 상당히 45도보다 더 크게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또 그것이 이제 대륙 재진입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거리 미사일이 대륙 밖을 벗어났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는 아주 그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고열이 발생하고 이 고열을 이겨내고 고압과 고열을 이겨낼 때 이 중장거리 미사일이 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그것을 성공시켰다. 문제는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한 상태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이고 또 나아가서 과연 북한이 이걸 가지고 미국과 어떤 협상을 제안한다고 할 때 새로운 미국에 이제 등장할 수 있는 정권이 그것을 얼마만큼 북한의 기술을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한 조건 외에서 협상에 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겠습니다만은 미국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땐 중국과의 관계가 아닌가. 지금 북중 관계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미묘한 관계로 다시 재접근하면서 특히 최선희 외무성 국장이 베이징에 가 있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역시 상당히 그 미묘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안보리 협의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위반하는 행동을 북한이 베이징에 대표단을 보내놓고 뽀젓이 감행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북한이 계산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걸 볼 때는 북한은 상당히 지금 변화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나 국제 질서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잘 역이용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도발 위협을 현실화시켜 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그런데 전 궁금한 점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태세 보니까 일본이 가장 먼저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쪽에서 계속 먼저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요. 왜 우리는 한 발 늦는 겁니까? 그게 이제 한 발 늦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부분도 있겠는데요. 네. 이번에 보면 이제 일본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발표를 했죠. 그 뭐 발사 징후가 있다, 네. 또 발사했다, 뭐 이런. 그다음에 고도도 뭐 1000km까지 올라갔다라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무수단 미사일이 이게 중거리 미사일이고 그 표적은 일본과 괌, 오키나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본으로서는 자기 영공이나 영해 지역을 침범하지 않을까 하고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그 징후가 일본만 포착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그 포착을 하고 있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발표하는 면에서 그렇게 서두를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이 무수단 미사일은 비록 대형 차량에 실어서 이동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지만 그런데 그것은 발사하기까지는 액체 연료도 주입을 해야 되고 상당한 준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그 정보 수집 능력만 갖추면 그 대형 미사일이 발사 준비 단계에 있다 하는 것을 갖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우리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또 의도적으로 일본이 앞서서 발표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을 갖다 직접 공격했던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해군력은 미국의 그 칠함대와 함께 거의 필적할 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해상에서 우리 동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그 정보 수집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원산 지역의 그 발사 기지에서 무수단이 움직이고 있고 그 무수단이 발사하게 되면 일본의 영공이나 영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일본 방위상이 일본의 그 대공 미사일 부대에다가 그
그 바로 영공이나 영해가 침범받게 되면 그 미사일을 요격하라 하는 그런 명령도 내렸던 참이었기 네. 때문에 이것은 뭐 즉각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미 북한도 고도를 높여가지고 각도를 높여가지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네. 그것도 거리는 한 400km만 날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쏜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일본과의 어떤 엄청난 분쟁의 약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무모한 시도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과거부터 일본의 어떤 군사 능력, 감시 태세가 상당히 발달돼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역시 포착이 늦는 게 아니라 발표가 좀 늦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 소장님, 북한은 무수단을 발사할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은데요. 각국에서도 상당한 비판. 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인데요. 대북 제재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아마 강해질 수밖에 없고 북한은 지금 그것을 계속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땐 4.15 때부터 지금 쏘기 시작한 게 지금 6번째 만에 성공했는데 네. 그동안 북한이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한 원인도 거기에 들어간 고체 연료라든지 여러 가지 코즐, 로즐이라든지 이런 뭔가 예민한 장비들은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그걸 못 들여왔기 때문에 계속 지금 5-6번을 실패하고 겨우 성공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세계 어디 가서든 뭐든지 가져올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비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드디어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때 아직도 북한의 어떤 이 핵개발,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대한 이 제재는 좀 느슨한 면이 없지 않다. 그렇게 볼 때 좀 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번에 결국 북한은 무수단을 성공시킴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미군의 오키나와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핵 투발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북한의 그 도발이 심각한 위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때 아마 유엔에서 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조치들이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하면 모를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틈새를 벌려준다면은 북한은 거기에서 뭔가 자꾸 원자재들을 들여다가 이런 걸 계속 개발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로서는 이 중국과의 어떤 관계,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중요한 게 중국과의 이런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량살상 무기 원자재라든지 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는 게 실질적인 제재에 동참하는 게 될 것입니다. 네, 베이징에서 이른바 미니 육자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한국과 미국 대표 등이 북한 측 대표를 향해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북한은 육자회담은 죽었다라는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대표가 아마 특히 그 최선희 대표한테 아마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 같은데 최선희 여기에 대해서 육자회담은 죽었다. 이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큰 건데 그것은 결국 육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육자회담입니다. 근데 북한은 벌써 핵무기를 다 만들었고 4차 핵실험까지 끝냈고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수소폭탄이라고까지 선언했고 이번에 무수단이 성공함으로써 투발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춘 거 아닙니까? 북한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북한은 핵 보유 국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 기준으로는 당신네 우리 핵무기 다 가지고 투발 능력까지 가졌는데 무슨 육자회담을 자꾸 하자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의 그런 경고망동한 행동들을 좌시할 수만 없기 때문에 계속 육자회담이라는 이 기존의 체계를 작동시키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을 뺀 어떤 사자회담, 오자회담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육자회담은 북한 말대로 죽은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